여러분, 차트 분석이라는 건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력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또 차트의 모양과 차트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폭락이 나오면 공포 심리로 물들게 되고, 공포 심리로 물들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제를 하지 못하고 뇌동매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주의해야 될 점, 하락했을 때는 그냥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사게 되거나 또는 팔지 말아야 되는데 손절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죠. 또 상승할 때는 어떤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10만원짜리 주식이면 20만원, 30만원 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쥐뿔 없는 회사인데도 주가가 오르면 너무 회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대주주도 뭐 멋있어 보이고 회사 이름도 심지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 이름이 조롱거리로 이제 바뀌게 되고 비관적이고 대주주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희일비가 굉장히 심한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장을 보니까 정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투매가 너무 심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공포로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분봉 분봉을 오전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투매가 안 나와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력들이 개인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 단타를 많이 한다, 수급주에 많이 붙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쫓아낸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움츠려들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관망 자세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투매가 나오질 않고 주가가 굉장히 깔끔하게 오르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호재가 있었지만 여러분 뭐 단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성밸브 종목이 굉장히 잘 털어내고 투매가 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만 물론 잠깐 올랐지만 오전에 오르는 그 순간에 방해하는 물량 없이 아주 평온하게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마음이 움츠려들어서 투자를 못하게 되면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때 깔끔하게 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뭐냐면, 자 보시면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또는 롱바디 양봉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이 다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매수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과 이틀 전에는 폭락했을 때는 매수 버튼이 나가지 않았는데 반등이 지금처럼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런 걸 확인하고 오늘 깔끔하게 올랐잖아요. 투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매수를 누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추격 매수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추격 매수하기가 가장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오르면 이런 얘기가 돌아요. 야, 시장이 강반등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770포인트 이상으로는 그냥 갈 거다. 뭐 상승폭이 열려 있다. 그래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돌기 시작하는 게 이런 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좀 보시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모든 종목들이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투매가 나오기 전에 매물대에 다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차적인 저항 자리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이 녀석도 이 음봉 먹으면서 여기 지지선으로 올라오니까 저항 자리죠. 그리고 재룡산업도 아시죠? 이 종목도 반등 나오다가 실패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저항 자리에 다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세가 좋은 저도 넥슨게임즈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넥슨게임즈 역시도 전 고점의 저항에 도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아직은 뭐 저항도 근처도 못 갔고 아직은 여기서 앞에 매물대가 있겠죠.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 거래가 제일 많은 이곳에서 아직은 머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앞에 분명히 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꼬꾸라져서 앞에 여기 거래가 좀 들어왔죠. 여기 저항대에 도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종목들이 저항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오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폭락할 때 매수한 분들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청산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를 못해서 올라가는 게 아쉬워서 추격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제하셔서 좀 일단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폭락이요 한번 시작되면 뭐 곧바로 회복해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굉장히 흔드는 게 나오면서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과거에도 뭐 이런데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악재가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뭐 폭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하면 눌렸다가 급등 나오죠. 하락도 마찬가지. 하락하면 크게 하락하면 급락이죠. 급락하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또 나오기도 해요. 전 저점까지 안 가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그저께죠. 이틀 전에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도 매수를 하셔서 탈출하시거나 또 수익을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했다가 장 후반에 또 무너져서 더 많이 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무사히 나오게 됐는데, 아마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제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조금 있으면 아마 청산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차트가 이쁘면 개인들이 달라붙게 되고,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세력들은 또 잔인하게 밀어버린다. 이 루틴이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